안녕하십니까, 김정일입니다. 오늘은 아치랭스의 보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링괄 아치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것은 첫 번째 파트가 되겠습니다. 특히 화학에서는 이와 같이 리웨이 스페이스를 이용을 할 경우가 있게 되겠죠. 먼저 용어를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2유구치가 미리 빠져서 이와 같이 화학의 제1대구치가 근심으로 위치를 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이거를 후방으로 이동을 해서 공간을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스페이스 리게이닝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또한 어떤 정리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화학의 제2유구치가 남아있는 경우에 이와 같이 이 공간을 우리는 유지를 해서 보존을 해서 우리는 이용을 하게 될 거예요. 이를 스페이스 메인테이닝 또는 아치랭스 프레저베이션이라는 용어로 쓰게 됩니다. 또한 어떤 정리에 있어서는 공간을 얻기 위해서 이와 같이 화학의 제1대구치를 원심으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이를 디스탈라이제이션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화학의 제2대구치가 매복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아치랭스 프리저베이션에 있어서는 상학 전치부 총생이 중요할까요? 하학 전치부 총생이 중요할까요? 이와 같이 아치랭스를 보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나중에는 우리가 비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에 우리는 보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발치에서 상학전치 총생, 하학전치 총생, 어디가 진단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까요? 하학전치부 총생이 더욱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아치랭스 프레저베이션에 있어서는 저자는 TPA보다는 하학의 링괄 아치 사용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자이넬리는 이와 같이 혼합 치열기 단계, 헬만 덴타레이지 3B 단계가 되겠죠. 이와 같이 측방치군이 교환하는 시기에 하학 전치부 총생을 보통 86%에서 보이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환자들 중에서 77%는 이와 같이 하학의 링괄 아치나 립 범퍼를 사용을 함으로써 이와 같이 아치 랭스를 우리는 보존을 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링괄 아치는 특히 하악의 측절치가 이와 같이 중절치보다 설측으로 위치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 나중에는 하악의 전치도 또한 설측으로 위치돼서 공간이 부족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링괄 아치의 디자인은 이와 같이 제1대구치에 하악 제1대구치에 밴드를 하고 0.9mm 스테인리스 스틸 아치와이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때는 U-쉐입을 주는 것을 바람직하게 됩니다. 이때 링괄 아치를 할 때는 하악 전치부의 싱글룸 에어리어에 여러분들이 접촉을 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어요. 이런 링괄 아치 외에도 프리시전 링괄 아치가 있습니다. 이런 프리시전 링괄 아치는 이와 같이 확대를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032 TMA 와이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액티베이션을 하게 되니까 브라켓이나 밴드, 튜브에 평행하지가 않게 되겠죠. 이 증례를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C번, D번, 2번이 A번은 남아있고 B번인 경우에 있어서는 제2유구치만 남아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공간을 얻기 위해서 립 범퍼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립 범퍼를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특히 A번 같은 경우에 립 범퍼를 사용을 하게 되면 제1대구치가 후방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2대구치가 어떻게 될까요? 제2대구치가 매복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물론 B번인 경우에도 하악의 제2대구치의 발육이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립범퍼 사용은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이런 립범퍼는 원래 하순 립 바이팅 헤빗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우리는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입술을 못 깨물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립범퍼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 자체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악의 제1소구치가 맹출하고 난 다음에 전치부 총생을 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좋다. 이때도
반드시 하악의 제2대구치의 발육 단계를 여러분들이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이와 같이 하악의 공간을 우리는 체크를 할 때 하악에 있어서 early mesial shift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하악 전치부의 스페이스를 보이게 됩니다. 이를 우리는 developmental space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상악의 유견치의 근심, 그 다음에 하악 유견치의 원심에 있는 스페이스를 primate space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 전치에 비해서 영구 전치는 치아가 크게 돼요. 그러면서 그 치아 크기 부조에 의해서 총생이 생길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스페이스가 있는 것 때문에 어느 정도 총생은 해결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럴 때 여기서 보시면은 하악의 프라이메이 스페이스, 하악 유견치의 원심면에 있는 스페이스에 하악의 제1대구치가 나오면서 하악의 제2유구치, 그 다음에 하악의 제1유구치가 근심으로 이동해서 이 공간이 메꿔지게 돼요. 이로 인해 플러시 터미널 플레인이 1급의 구치 관계가 됩니다. 이를 early mesial shif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와 같이 하악의 제2유구치가, 그 다음에 하악의 제1유구치가 교환을 하게 되면서 이와 같이 리웨이 스페이스를 이용을 하면서 이와 같이 하악의 제1대구치가 근심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를 late mesial shift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리웨이 스페이스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와 같이 C번, D번, E번의 공간을 우리는 활용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구견치는 유견치보다 크게 됩니다. 그래서 하악에 있어서는 영구견치가 나온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간을 체크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게 됩니다. 하악의 제2유구치는 경우에는 하악의 제2소구치보다 2mm 크고 상악인 경우에는 1.5mm 크게 됩니다. 하악의 제1유구치는 제1소구치보다 0.5mm 크게 돼요. 그래서 하악에 있어서는 편측당 2.5mm 공간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악의 영구견치가 맹출하였습니다. 근데 안모가 나쁘지 않아요. 전치도 하악 전치부의 총생을 보이게 됩니다. 5mm 이하의 총생인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런 리웨이 스페이스를 이용해서 공간을 얻을 수가 있겠죠. 반면에 상악에 있어서는 상악의 제1소구치가 먼저 맹출합니다. 맹출하고 나서 상악 견치가 맹출할 공간이 3mm 이하인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런 리웨이 스페이스를 이용해서 공간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보존할 수가 있겠죠. 이럴 때 하악의 아치 랭스의 발육을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하악의 견치가 맹출하는 시기에까지 아치 랭스는 거의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제1소구치가 맹출하면서 아치 랭스가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하악의 사전치 교환하고 나서 하악의 견치가 맹출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감별을 하시는 것도 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유견치는 언제 뽑는 게 좋을까요? 미리 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빠지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동요도가 약간 있다 하더라도 놔뒀다가 영구 견치가 나오면서 저절로 빠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링과라치는 어떻게 디자인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링과라치에서는 우리가 U 쉐입을 줬습니다. 그리고 싱글룸에 컨택을 해야 접촉을 하겠죠. 그때 U치인 경우에 있어서는 영구치, 제1소구치가 그 다음에 보컬링갈 요 길이가 더욱더 길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요 제2 유구치랑 같은 레벨로 여러분들이 밴드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즉 이런 링과라치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유치열에 맞춰서 하게 되게 되면은 영구 제1소구치가 맹출하면서 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는 나중에 또 조절이 필요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와 같이 제2유구치가 미리 빠졌습니다.
이런 경우에 근데 하악 전치부에 스페이스가 있어요. 하악 전치부 스페이스가 정상일까요? 정상이 아닐까요? 상하의 사전치부의 스페이스는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악의 사전치부의 스페이스는 정상이 아닙니다. 그럼 이 공간을 넣어줘야 되겠죠. 이를 넣기 위해서 디자인 자체에서 약간의 공간을 남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하악의 사전치를 설축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고무줄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분의 5 가벼운 고무줄을 사용을 하게 해서 그 다음에 사전치가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면 됩니다. 이때도 제1 유구치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가능하면은 설축을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와 같이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는 싸더된 부분을 이와 같이 제거를 하시면 될 것이에요. 이때 리웨이 스페이스를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는 게 바람직하게 됩니다. 이런 리웨이 스페이스인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레이트 메이저 시프트하고 그 다음에 로어 인사이저가 업라이팅 되는 것을 우리는 조절하기 위해서 이용을 해서 링과 라치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와 같이 링과 라치를 사용을 하면서 우리는 유치를 발걸을 하고, 그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전치부 총생이 필요한 2 내지 3mm 공간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리웨이 스페이스를 이용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제2 유구치가 남아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 좋고, 그런데 제2 유구치가 남아있는데 전방부에 총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와 같이 고정식 브라켓을 붙여서 우리는 해결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유한자 보겠습니다. 전치부 21번이 반대 교합을 보이고 총생을 보이게 됩니다. 치료를 먼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치료를 해야 되겠죠. 물론 제2대구치가 맹출하려면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절로 좋아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치료를 할 때 링과라 치료를 해서 공간을만 유지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공간을 확보하는 게 좋을까요? 저자는 1차 교정 치료의 목표를 성장 턱 교정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상악의 사전치를 배열하는 것을 목표로 잡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악의 사전치 배열을 목표로 잡는데, 하악의 사전치는 상악의 사전치를 배열하면은 하악의 사전치는 개선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돼요. 그런 다음에 기다렸다가 2차 교정은 그 다음에 이를 뽑냐 안 뽑냐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하악의 공간을 링과라치로 유지하는 것보다는 하악의 공간을 우리는 확보를 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21번을 배열을 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측방으로 벌리기 위해서 슈와르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21번의 교합력을 떼주기 위해서 PBB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런 다음에 전방부만 약간 부분 교정을 해주게 되면은 우리는 기본적인 상태가 해결이 돼요. 물론 이와 같이 제2 유구치 발치하고 그 다음까지 더 붙여도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전방부만 해결을 해놓게 되면은 나중에는 비발치로 이가 잘 나오면은 교정치료 할 필요도 없고, 그렇지 않으면은 부분 교정을만 해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유한자 보겠습니다. 제2 유구치가 남아 있습니다. 상하계 23번에 총생이 심한 상태가 돼요. 하악도 30번 때 75번이 남아 있습니다. 유한자인 경우는 약간 3급 부정교합의 경향을 보이게 돼요. TPA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픽스를 붙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하악에서는 링과라치를 붙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픽스를 하는 게 나을까요? 하악의 제2대구치가 나오려면 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상악의 제2대구치는 우리가 치료에 포함을 시키지 않아도 되지만은 하악의 제2대구치는 반드시 치료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유한자인 경우에 있어서도 보시면은 상악의 제2구치, 하악의 제2구치가 남아 있습니다.
상하계 TPA를 하고 하하계 링괄하치를 하고 기다릴까요? 이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골격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저자는 2급 부정기압의 원인은 8세경에, 즉 유견치가 교환하는 시기에 하하계 제1대구치가 정출이 돼서 2급이 된다. 그러니까 2급 부정기압은 하하계 제1대구치의 정출을 조절을 해야 되겠죠. 반면에 3급 부정기압은 영구치열기 말기 12, 3세 이후로 상하계 제1대구치가 맹출이 돼서 오버 이럽션이 돼서 3급이 된다. 즉 3급 부정기압인 경우에 있어서는 상하계 제1대구치의 오버 이럽션을 조절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아치 랭스를 보존하는 것도 이것도 교합평면 관점에서 우리는 다시 또 봐야 되고, 또한 골격 형태에 따라서 봐야 됩니다. 3급의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서 LPDI가 85 이상이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상하계 TPA를 해놓고 기다릴 수가 있게 되겠죠. 반면에 1급이다, 2급이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하하계 링괄아치를 해놓고 기다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공간을 우리는 유지할 때, 그래서 심미적으로 가능하면 어셉터블하고 커뮤니케이션 팩터가 크고 입술이 잘 다물고 있는 경우, 약간의 총생이 있다 한 보더라인 측례를 하더라도 우리는 3급인 경우, 즉 APDI가 85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는 상하계 TPA를 하고, 그 다음에 1급 또는 2급인 경우에 있어서는 하하계 링괄아치 하는 것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링괄아치는 액티베이션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하계 TPA는 액티베이션을 했죠. 하하계 링괄아치는 액티베이션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증례에 있어서는 하하계 제1대구치가 이와 같이 설측으로 컨스트럭션 되어 있는 증례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제1대구치를 우리는 박칼로 업라이팅을 시켜야 되겠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액티베이션을 하셔야 됩니다. 즉 박칼 업라이팅으로 이와 같이 액티베이션을 해줘야 되겠죠. 이런 액티베이션은 이와 같이 하기 위해서 유루프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루프를 여러분들이 조절하시면서 이와 같이 직립이 될 수 있게끔 하고 측방으로도 이와 같이 확대가 될 수 있게끔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링괄아치인 경우에 이와 같이 하악 전치부 총생이 있는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공간을 얻기 위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런 링괄아치는 이와 같이 링괄 컨스트럭션인 경우에만 사용을 하고, 약간 이와 같이 총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하악 전방부에 이와 같이 익스펜전 어플라이언스 스크류가 들어간 슈와르츠 어플라이언스를 사용을 하는 것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증례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하악의 제1대구치가 근심경사가 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직립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때도 액티베이션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와 같이 부여된 유루프를 조절을 함으로써 이와 같이 밴드가 직립이 될 수 있게끔 해주고 세면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한쪽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반대쪽은 4주 뒤에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TPA나 링괄아치는 문제점이 있게 됩니다. 충치가 생길 가능성이 있게 돼요. 그래서 효과는 좋지만은, TPA와 링괄아치가 효과는 좋지만은 이와 같이 디카시피케이션과 그 다음에 충치가 되는 건 안 좋죠. 그래서 이런 TPA와 링괄아치는 가능한 한 최소로 사용하는 게 좋고, 여러분들이 6개월, 최대 1년에 한 번씩은 와서라도 이거는 다시 리세멘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TPA에 비해 이와 같은 링괄아치는 다음과 같은 인디케이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 스페이스 메인테이닝, 그 다음에 앵커리지 복강, 그 다음에 컨스트릭션 된 로어 아치를 우리의 경우 시저바이트 증례가 되겠죠. 버칼로 익스펜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매복된 전치 및 견치를 트랙션 하는 경우, 그 다음 매복된 하악의 제1대구치, 제2대구치를 트랙션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맥실라리 프로트랙션 어플라이언스, 즉 페이스 마스크, 3급 부정기압인 경우에 사용하는 페이스 마스크를 사용하는 아치와이를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한 구치부 반대기압인 경우 하악의 제1대구치가 협축으로 많이 나가 있는 경우에 이걸 트랙션하기 위해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트랜스포지션 덴치아, 또한 혀를 내밀거나 손가락을 빠는 헤비 컨트롤 어플라이언스로 우리는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 또 구치부 반대기압을 치료하고 나서 리텐션 방법으로 또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링괄아치의 사용 인디케이션에 대해서는 두 번째 파트에서 자세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